안녕하십니까. 해피징검다리의 김형수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특수목장인 운공목장에서 키우고 있는 깨까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일가가 즐겨 먹는 날짐승들 중엔 깨까치도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어치인데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까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곡지구에서 깨까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새 어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까치는 사람이 사는 가까이에서 살지만 어치는 예민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깊은 산속에서만 서식합니다. 크기가 까치보다 작지만 여러가지 색깔들로 조화되어 보기에도 무척 아름다운 새입니다. 잡식성 조리로 먹이는 까치처럼 벌레나 새알, 도마뱀부터 벼, 옥수수 등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도토리를 즐겨 먹기에 참나무가 자라는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치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데 먹이를 숨겨두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조류들 중에서 매우 영리한 새로 휘바람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다른 새나 고양이의 울음소리까지 교모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번식은 1년에 한 번, 보통 4월 하순부터 6월 하순 사이에 4개부터 8개 알을 낳습니다. 주로 북위 40도 이북에서 사는 텃새이지만 일부는 철새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1980년대 중반 김일성은 어치고기가 맛있다고 수하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발치산 시절 김일성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어치를 잡아먹었다는 설도 있지만 중국의 모택동 주석을 찾아갔다가 어치고기를 맛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김일성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니 만수무강 연구소에 어치를 기를 때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대부분 kumsu산 의사단 경리부 소속 만수무강 연구소인 만청산 연구원에 내려주곤 했습니다. 만청산 연구원은 김일성 일가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능력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꽁, 산비둘기, 어치를 비롯한 야생조류의 사육 방법 연구도 만청산 연구원이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꽁, 산비둘기, 어치를 비롯한 야생조류의 사육 방법 연구도 만청산 연구원이 모두 도맡아 하여야 했습니다. 가금류와 야생조류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근육 수축 물질이 많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닭이나 오리, 계산이와 같은 일반 가정들에서 기르는 가금류보다 꿩, 어치, 기러기와 같은 야생조류에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금류와 야생조류는 지방질이 많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사람의 건강에 훨씬 좋기 때문에 김일성 일가의 밥상에 무조건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생조류는 일반 가금류에 비해 성질이 매우 예민하기에 인공사육이 쉽지 않습니다. 클락새가 우리나라에서 멸종한 사례만 봐도 야생조류 사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조류 사육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나가 있는 대사관들에도 연구자료를 보낼 때에 대한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인공사육으로 어치를 키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에서는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 실력이 뛰어난 조류학자들로 어치 인공사육 연구팀을 조직하였습니다. 기본 목적은 어치의 사육과 함께 인공부화를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깊은 산속에서 살던 어치의 인공사육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치는 워낙 성질이 급하고 예민해 작은 우리에 넣어 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그물로 둘러막힌 공간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넓은 그물장에 숲을 조성하면서 어치가 좋아하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지시인이 억만금을 쏟아 부어서라도 어치의 사육은 기어이 완성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잡아온 어치들이 주변 환경에 무뎌지도록 신경감인성 치료제를 먹여 온순하게 길들이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온순해진 어치들을 따로 골라내 거듭되는 알나이와 수종을 시도하였습니다. 외국이 대사관들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참고로 하면서
사육 방법을 연구하고 사육장까지 만들기에는 실로 막대한 자금이 들었습니다. 인공사육을 위한 연구가 10년이 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어려움은 상상이 가고 남을 것입니다. 그토록 애를 썼건만 만순강 연구소의 생물학자들은 어치의 인공사육만 성공했을 뿐 가장 중요한 가지였던 알라이와 인공수정은 끝내 포기해야 했습니다. 동물원에서 기르는 거북이와 상어가 새끼를 못 낳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어치 사육에는 성공했지만 드러내놓고 기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어치의 사육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의 비밀이 알려지면 인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밀 보장을 위해 운곡지구에서 몰래 어치를 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산까치로 불리던 어치를 깨까치라고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간고한 연구 끝에 사육된 깨까치는 김일성으로부터 요리 맛이 일품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김정일 역시 맛도 그렇고 건강에도 비길 데 없는 깨까치의 요리를 시도 때도 없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깨까치 한 마리에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은 기껏해야 150g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깨까치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이 너무 작다 보니 김일성 일가가 요구하는 대로 매일 고기를 공급하는 것도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운곡 목장에 깨까치만 전문 기르는 작업반이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반 성원들이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깊은 산속에 정기적으로 파견되어 살아있는 어치를 잡아와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어치는 운곡 목장에 옮겨지는 순간부터 깨까치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산속에서 잡아온 깨까치는 크기에 따라 짧게는 2 내지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사육되다가 김일성과 김정일이 요구하면 임의로 요리가 되어 밥상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나마 1990년대 초까지는 살아있는 어치를 잡아오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나라의 살림이 더 항폐화되면서 북한의 그 많던 어치들도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살아있는 어치만 잡아들여야 할 운곡지구 사냥조의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치잡이에 동원되었던 사냥조 성원들 속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지엄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평양 주황 양묘장을 찾은 김정은은 산림복원을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북한 산림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더욱 항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운곡지구에서 어치를 비롯해 야생조류와 동물들을 잡아들이는 일도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사고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치잡이에 나섰던 운곡지구 사냥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고 목숨을 잃었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통일이 되면 김일성 일가와 북한 특권층들을 위해 만들어진 운곡지구의 비밀도 모두 폭로될 것입니다. 오늘도 항폐화된 산림 속을 주름잡으며 운곡지구의 사냥조 성원들은 어치잡이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들인 어치가 운곡지구에서 깨까치로 둔갑하여 김정은의 화려한 밥상에 수시로 오르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그토록 외치는 김정은이 자신의 밥상을 위해 희생되는 인민들, 만순강 연구소 과학자들과 운곡지구 사냥조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을까요?